오늘 우리는 지구 가장 외진 곳으로 여행해 21세기에 존재하는 가장 기이한 부족들의 문화와 전통을 만나봅니다. 전 세계에는 수백 개 부족이 있으며 각각은 우리와 다른 독특한 관습, 신념, 생활 방식을 보존합니다. 자신의 영토도 없고 축구 대표팀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들 역시 잊힌 고대 전통을 오늘까지 이어오며 그들의 삶에 대한 시각은 현대인을 충격에 빠뜨릴 정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이색적인 부족들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화려하고 독특한 부족부터 자연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부족까지. 어떤 부족은 머리카락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남성 미인 대회를 열며 19세기 말 무도회 드레스를 입습니다. 놀라운 발견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훌리훌리족은 파푸아뉴기니 남동부원 지방에 1000년 이상 거주해온 원주민이다. 이 부족은 외부인과 활발히 교류하며 관광객에게 친절하지만 주로 이웃 부족과만 갈등한다. 전반적으로 친절하지만 전통을 고수한다. 외모와 가족 가치관은 1000년 전 파푸아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 훌리 사람들은 얼굴을 빨강, 노랑, 흰색으로 물들인다. 남성은 자체 머리카락으로 만든 독특한 모자를 쓰고 무지갯빛 열대색 깃털, 거북이 껍질, 동물 해골 등으로 장식한다. 현재 인구는 약 15만 명이다. 부족 내부는 시족과 하위 시족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남성은 주로 집을 짓고 여성은 가사, 농사, 돼지 사육을 담당한다. 또한 다처제가 일반적이다. 도곤족은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원주민 공동체 중 하나이다. 그들은 말리 공화국 남동부의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한다. 집은 산기슭에 점토와 평평한 지붕으로 지으며 주요 생활은 농업, 암각화, 대장기술, 목조각, 조각 및 가면 제작이다. 그들의 마을은 사막과 초목이 얽힌 경계에 자리한다. 전설에 따르면 신들이 영혼 세계와 조상과의 소통을 돕기 위해 가면을 주었다고 한다. 가면은 나무, 동물 가죽, 금속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다. 가면 제작 기술은 장인에서 제자로 전해지며 각각의 가면은 고유한 상징성을 가지고 특정 영적, 종교적 의미와 연결된다. 의식 중 공동체 구성원은 가면을 쓰고 특별한 동작과 춤을 추어 스스로가 나타내는 힘과 존재를 구현한다. 20세기 초 연구자들은 고대 도곤족이 천문학과도 연관될 수 있음을 발견했는데 그들의 천문학적 지식은 별자리와 계절 변화를 관찰한 결과로 추정된다. 그들은 닫힌 우주에 대한 복잡한 관념과 천문 관측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측정이나 확대 장비 없이 이러한 지식을 어떻게 얻었을까? 미스터리다. 바카피그미는 카메룬 남동부, 콩고 공화국 북부, 가봉 북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남서부의 비밀스러운 열대우림에 산다. 정글이 그들의 왕국이며 외부의 억압이나 규칙, 강제노동이 전혀 없다. 그들은 도시나 마을이 없고 어업과 사냥, 채집을 하며 영역을 옮긴다. 가지와 잎으로 만든 임시 오두막을 세우고 식량을 찾아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한다.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사냥과 채집으로 얻은 물품을 필요에 따라 교환한다. 폐쇄된 생태계에서 살아가므로 현대인의 대부분 질병을 겪지 않으며 식물을 이용해 스스로 치료한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외부 세계와 거의 연결되지 않아 전통적인 지식과 문화가 그대로 전해진다. 이러한 독특한 문화는 연구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끈다. 21세기에 이런 원시적인 삶을 유지한다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다. 헤레로 부족은 주로 나미비아에 살며 보츠와나와 앙골라에도 일부 존재한다. 이 아프리카 부족은 오래된 유럽식 의복을 입는 것으로 유명하다. 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헤레로 여성들이 유럽 패션을 담게 되었을까? 당시 독일 제국의 식민군이 현재 나미비아 지역을 점령하고 현지 부족들을 노예로 사용했다. 1904년부터 1908년까지 독일군은 헤레로 반란을 무자비히 진압하며 약 6만 5천 명을 살해했다. 동시에 독일 식민지주들의 아내들이 헤레로 여성들에게 옷의 패턴을 선물하고 그 이후로도 그 패턴으로 옷을 직접 만든다. 스커트가 화려할수록 여인은 더욱 존귀해진다. 그녀들은 옷을 하루 종일 어디서든 벗지 않는다. 이 전통은 침략자의 힘을 빼앗는 의식이라고 믿는다. 또한 헤레로 여성들은
유럽식 옷에 뿔 모양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머리 장식을 더한다. 그 모습은 매우 강렬하다. 전통 의복은 지역 사회에서 신분과 용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다. 오늘날에도 헤레로 여성들은 이 전통을 이어가며 옷을 직접 만든다. 멘타와이족은 인도네시아의 멘타와이 제도에 사는 원주민으로 정글 속 깊은 곳에 살며 도시나 문명의 흔적과 멀리 떨어져 있다. 세계와 경미된 이 부족은 전통 문화와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수천 년 전 조상과 같은 방식으로 어업, 사냥, 열매 채집을 하며 자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자연을 깊이 존중하는 멘타와이 사람들에게 타투는 보호, 삶의 성취,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부족은 여성미에 대한 독특한 관념도 가지고 있는데 상어 미소라 불리는 날카롭고 얇은 이가 아름다움의 기준이다. 이빨이 날카롭고 얇을수록 여성은 더 매력적으로 여겨진다. 의무는 아니지만 많은 소녀들이 청소년기에 스스로 이 의식을 선택한다. 일반적인 마취 없이 돌로 이를 갈아내는 고통은 현대인에게는 충격적일 정도이다. 아름다움과 매력을 위해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의 전통은 오늘까지 살아있다. 파다운 부족은 미얀마와 태국의 산악 지역에 거주한다. 이 부족은 목에 금속 고리를 착용한 여성들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남성 파다옹은 평범해 보이지만 여성은 평생 동안 황동 나선을 착용한다. 고리의 무게는 약 5에서 6kg이며 목과 흉곽이 변형되어 목이 길어진다. 처음 고리는 5살이 되면 착용하며 처음은 6개의 고리이다. 이후 결혼할 때까지 몇 년마다 하나씩 추가한다. 오랜 기간 착용하면 고리를 임의로 풀면 목이 부러질 위험이 있다. 이 전통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부족 정체성의 표시이며 동시에 관광객을 끌어들여 추가 수입을 얻는 수단이기도 하다. 키쿠유는 케냐에서 가장 큰 민족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평화로운 농경인으로 오래전부터 정착해 유목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역할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갈대, 콩류, 수수, 담배, 커피를 재배합니다. 커피는 이들의 주요 수출 작물이며 키쿠유 부족은 커피 문화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모는 매우 화려합니다. 얼굴에 기본색을 바른 뒤 독특한 무늬를 그리며 머리에는 화려한 깃털을 엮고 거대한 목걸이를 착용하는데 목걸이는 종종 거북이 껍질로 만듭니다. 옷으로는 색색의 천이나 동물 가죽을 두른 망토로 입는데 이는 동아프리카에서는 드문 모습이며 그 자체가 가치를 더합니다. 나이지리아 북부의 워다베 부족은 현대 기준으로도 매우 자유로운 관습을 가지고 있다. 이곳의 가장 큰 가치는 아름다움이며 여성보다 남성의 아름다움을 중시한다. 워다베는 모계 사회이며 남성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이라 불리는 일을 수행한다. 남성의 아름다움을 평가하기 위해 여성들이 남성 미인 대회를 연다. 남성 미는 마치 종교와 같아 모든 노력이 그 아름다움을 높이는 데 쏟아진다. 매년 게레볼이라는 축제가 열리고 남성들은 여성 심사위원 앞에서 경쟁한다. 현지 여성들은 흰 눈과 깨끗한 치아를 특히 좋아해 남서들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 얼굴에 화장을 한다. 화장은 다소 특이하지만 여성들은 만족한다. 결혼한 여성도 더 매력적인 남성과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워다베 여성은 마음에 드는 남성을 만나면 어깨를 가볍게 치며 친구가 되어 하루 이상의 밤을 함께하자는 뜻을 전한다. 이것은 손과 심장을 건네는 제안이지만 아프리카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아카족은 중국 남부와 라오스 북부, 태국, 미얀마, 동인도에 사는 사남 민족이다. 이곳을 방문하면 마치 인류의 먼 과거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아카족은 조상으로부터 전해진 고대 신앙을 지키며 독특한 생활 방식을 유지한다. 그들은 모든 사물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감, 산, 하늘, 그리고 전설의 용에게 매 주제물을 바친다. 각 마을에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목재 그네가 있어 벼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연례제의에 사용된다. 특히 아카 여성의 외모는 눈에 띈다. 일상에서 대부분은 손수 만든 전통 의복을 입지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모자이다. 청소년기 소녀는 색색의 구슬, 은구슬, 색실, 색이털, 붓,
은화와 방울이 달린 면모자를 착용한다. 이 모든 장식은 매우 독특하고 이색적이다. 그들의 마을은 구릉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 안개가 자주 끼며 전통 가옥은 나무와 대나무로 지어진다. 제사는 보통 새벽에 진행되며 향과 함께 조상의 영혼을 달래는다. 그들의 언어는 아카어이며 세대 간 구전으로 전승된다. 여러분은 지구에 아직 문명에 닿지 않은 지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페루 아마존강 주변의 밀림에는 마시코피로라는 비접촉 원주민 유목 사냥꾼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인에게 적대적이며 비를 맞으며 숲속 은신처에서 거리에서 적을 공격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21세기의 우리는 숨겨진 카메라와 다양한 장치를 통해 이 부족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시코피로스 자신들의 공동체 밖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려 애쓰지만 만약 마주치게 된다면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가슴에 뽑힌 대나무 창을 발견했는데 이는 야생 부족과 마주친 것이 불운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페루의 숲은 활발히 벌목되고 목재 운반을 위한 도로가 건설되면서 부족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은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고 대나무 창에 부딪힐 위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